안녕하세요. 65세 부천에 살며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제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자식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모두 출가시키고 가정들을 꾸리며 각자 인생을 살고 있죠.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여생을 지내고 있네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업을 했던 터라 현재는 아들 둘이 사업을 이어받아 잘 꾸리고 있습니다. 남들은 형제지간의 재산 문제며 회사 지분으로 다툴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가족들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고맙게도 두 아들은 남편의 사업을 투명하게 꾸리며 남편이 있을 때보다 회사를 더 키워나가더군요. 덕분에 요즘은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평탄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저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막내딸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귀염둥이로 자라줬고 항상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내왔어요. 다 큰 성인이 되어도 오빠들 품과 아빠 품에서 오냐오냐 하며 예쁜 짓을 많이 했었죠. 막내딸이 결혼을 하려고 사윗감을 데려온 날 남편과 오빠들의 성화에 몇 번의 퇴짜를 맞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사윗감이 나타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빠들이 여동생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아주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 남자는 눈이 너무 째졌던데 인성이 날카롭잖아. 난 첫인상 보고 배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사람이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겉모습도 중요한 거야. 얼굴이 너무 잘나도 문제지만 너무 못나도 네가 감당하기 힘들 텐데. 오빠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알아. 근데 이 사람은 미영이 너랑 전혀 어울리지 않아. 다른 사람을 만나봐. 분명 좋은 사람 있을 거야. 이 오빠들이 손발 다 걷어붙이고 미영이 시집 보냈는데 동참할 테니까. 맙소사, 진정 좀 해. 왜 이 난리야? 어디 가서 나 이러면 시집 못 가. 오빠들이 이렇게 쌍심지켜고 내 결혼에 열을 내는데 누가 나 좋다고 장가 오겠어? 진짜 오버하지 마.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내 남자친구들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힘주면서 기합 주면 누가 나랑 결혼해? 제발 그만 좀 해, 오빠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해. 형, 최근에 데려온 남자 봤어? 와, 난 그렇게 웃음 많은 남자는 처음 보잖아. 그래도 남자라 하면 진중한 모습이 있어야지. 이것도 좋다고 헤헤거리고 저것도 마냥 좋다고 하하거리는데 우리 미영이가 너무 아깝더라고. 절대 줄 수 없지. 정말 오빠들 이러기야? 이러다 나 오빠들 등살에 결혼 못하면 책임질래? 남들 오빠들은 여동생 결혼에 전혀 관심 없대. 그런데 왜 오빠들은 시누이들처럼 이 난리냐고. 내가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쪽팔려. 그만 좀들 해. 근데 미영아, 웬만하면 이 아빠는 우리 미영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다 오케이인데 큰 놈 작은 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엄마가 맞선 잡아준 거 그거 한 번 더 봐봐. 우리 미영이는 뭐래도 예쁘고 귀여우니까 분명 좋은 짝 만날 수 있을 거다. 아빠는 돈 많은 집안보다 사람 하나만 좋으면 돼. 아빠까지 정말 왜 이래? 나 이러다 너처나로 늙겠어. 다들 안 좋게 보기도 하고 나도 큰 마음 없어서 별 이야기 안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제발 내일의 모두들 간섭 좀 안 가져줬으면 좋겠네. 나 시집 좀 가자. 우여곡절 끝에 막내딸은 맞선을 보게 되면서 지금의 박서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결혼할 당시 레지던트였고 현재는 병원 원장이 되었네요.
제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며느리들은 서로 어느 정도 집안들이 재력을 갖추었고 양쪽 집안들 다 넉넉한 생활 형편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란 티가 났었죠. 하지만 박서방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안이 뭐 그리 대수냐며 한쪽이라도 잘 살아서 도와주면 되는 마음이었고 박서방이 성실하고 바르게 자라와서 그것 하나 보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상견례 날 사돈 어른과 사부인을 보니 인성도 바르시고 사람 됨됨이가 너무 좋으셔서 그게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했죠. 막내딸까지 보내고 나니 인생의 숙제를 다 한 듯 했고 남은 여생을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지내야 했는데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큰 상실감이 생기면서 그 와중에 의외의 일로 막내 사이가 서운함을 저희에게 터뜨렸네요. 막내딸은 꽤 오랜 시간 그 문제로 힘들어했다며 부부싸움을 자주 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떠난 49제 날이었는데 앞으로 두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제 말이 끝나고 나서야 터지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막내 사이의 충격적인 말에 황당해하며 어이가 없어 했네요. 그동안 회사 일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아빠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엄마는 이제야 실감이 나는구나. 너희들이 없었더라면 이 엄마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야. 고맙다. 그리고 첫째랑 둘째는 그동안 아빠 밑에서 회사 경영하는 것도 배우고 기술도 많이 익혔으니 본격적으로 회사의 모든 일들을 너희 둘에게 맡길까 하는데 어떠니? 아빠가 살아계실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절대 형제들 간에 재산 다툼은 용납 못한다고요. 그리고 아빠 역시 회사 경영 방침이 투명한 재정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데 절대로 회사 일로 인해 엄마 걱정 끼쳐드릴 일 없게 할 테니까 저랑 둘째 믿어주세요. 둘째도 제 뜻 따라 잘 따라와 준다 했으니까 잘해서 보여드릴게요. 고맙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준다니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아빠가 얼마나 기쁘겠니? 나도 이렇게 기쁜데 말이야. 장모님,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사위는 아들 아닙니까? 항상 입버릇처럼 저도 이 집안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정작 이런 일을 겪으니까 뭔가 이 가족에서 배제된 느낌이네요. 저 너무 서운합니다. 박서방, 취했어? 아까 점심으로 몇 잔 먹더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해? 서운하다고? 지금 회사 집은 안 좋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야말로 어이가 없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오빠, 이 사람 많이 취했어.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이 이런 꼴을 보이네. 내가 잘 타이를 테니까 그만하고 여기서 헤어지자. 엄마, 박서방 데리고 먼저 갈게. 저녁까지 같이 못 있어서 미안해요. 아, 나도 봐. 나 그동안 장모님한테 엄청 서운한 거 많았단 말이야. 아들이라면서 매번 형님들하고 차별 두시고 나도 이 집 아들이면 아버님 회사에 당당하게 권리 내세울 수 있잖아. 안 그럽니까? 의사 사위는 아들도 아닌가요? 박서방은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3잔을 먹은 터라 아주 인사불성이 되었더군요. 그 덕분에 그동안 박서방이 저희 집안에 불만이 많았던 걸 알게 되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박서방이 그렇게 받아들이니 서운하고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음에 쌓아놓고 살면 막내딸 미영이한테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도 됐었죠. 그래서 박서방과 막내딸을 저녁 먹으러 집에 오라면서 불렀고 주말 밤에 박서방에게 귀가 솔깃한 말을 했더니 박서방과 막내딸은 놀라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바라보았네요. 엄마, 그냥 외식하면 될 건데 뭐하러 이렇게 음식을 했어요?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박서방 좋아하는 것만 했네. 천천히 쉬면서 해봤어. 박서방이 내가 만든 잡채 좋아하잖아. 박서방 안 깨. 많이 배고플 텐데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 장모님, 저 얼굴 못 들게 이렇게 음식 차리신 거예요? 제가 무슨 염치로 장모님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겠어요? 아버님 49제 때 그런 행패를 부렸는데 제가 밉지도 않으세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믿기는 내가 우리 사위한테 그런 마음 들게 해서 미안하지. 나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날 자네 이야기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동안 내가 두 아들만 생각하고 정작 우리 사이는 나 몰라라 했더라고. 얼마나 많이 나한테 서운했겠어?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가시방석 같습니다. 차라리 저를 혼내세요. 그럼 다시는 입에 술 한 잔 대지 않겠습니다. 엄마, 그날 술 깨고 박서방 진짜 엄마랑 오빠들한테 미안해했어. 이 사람이 요즘 병원 일로 스트레스가 많나 봐. 수술도 많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방심하고 술 몇 잔 마셨는데 속에 있는 말이 헛나온 거니까 마음에 두지 마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남들한테 의사 사위에 있다고 자랑만 했지 우리 사위 대접을 너무 안 해준 것 같아서. 이번에 상동 쪽에 병원 원장 자리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자네가 한번 해볼 테야? 그럼 내가 손 좀 써보고. 아직 공석이던데 자네만 마음에 있으면 내가 차려줄게. 그게 뭐가 어렵다고. 네? 병원 원장 자리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자리를 맡아요? 아닙니다. 전 정말 괜찮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모르고 제가 입이 방정이네요. 그날은 그냥 잊어주세요, 장모님. 아니야.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자네도 이제 따로 병원을 맡아서 해봐야지. 나이도 찰 만큼 찼고 자네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래도 시아버지가 병원 원장이라면 얼마나 좋아? 우리 형편이 그것도 못해주는 형편도 아니고 내일 태학병원 가서 일 그만두고 슬슬 준비해두게. 자네가 싫어도 내가 병원장 만들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고. 엄마, 너무 고마워.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당신 이제 소원 풀었다. 세상에 병원 원장이라니. 기뻐하는 막내딸을 보자 왜 진작 이렇게 해주지 못했는지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지더군요. 해줄 수 없는 형편도 아니었는데 그동안 사위한테 너무 무심했나 싶었습니다. 사위는 병원 원장을 맡아 열심히 병원을 꾸려나가면서 병원이 좋은 평도 많이 나서 잘 되는 찰나였죠. 몇 년을 잘 운영해 오는 듯 보여서 저도 안심하며 지냈는데 하루는 박서방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웬일인가? 미영이랑 별일 없지? 병원 일도 바쁠 텐데 전화도 다 해주고 점심이야 먹었지? 시간이 몇 시인데? 입맛 없으셔도 조금씩이라도 꼭 삼시세끼 챙겨 드셔야 해요. 그리고 장모님, 이번에 병원에 이것저것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운 기계들도 들여놓은 게 있어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참에 장모님 가까운 친구분들이랑 오셔서 VVIP들만 할 수 있는 고가의 건강검진을 해드릴 테니 시간 나시면 병원 한번 들려주세요. 예약만 미리 잡아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검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 뿐이니까 건강은 저한테 맡기세요.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친구들까지? 자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냥 나만 받겠네. 이번에 병원에 리모델링 하면서 돈도 많이 썼다면서. 내가 친구들 데려가서 우리 사이 병원 망하게 할 일 있나? 마음만 받겠네. 고마워. 아이고, 장모님.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마시고 이럴 때 병원장 사이 자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장모님 덕분인데 저도 효도하게 해주세요. 이번 달 안에 날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친구분들에게 마음껏 저 자랑하세요. 사위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제가 장모님 기 살려드려야죠. 그럼 장모님 이만 들어가세요. 사위의 말에 덜컥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체면을 세워줄 줄도 알고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더군요. 사위에게 병원장 자리 주겠다고 덜컥 말했지만 솔직히 자식들 모르게 무리해서 그 병원장 자리에 앉혔는데 그게 이제야 빛을 발하는 듯 보였네요. 일주일 후 사위병원에 친구들과 함께 VVIP 대접을 받으며 건강검진을 했고 모든 검진이 끝난 후 회복실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노크를 하며 VVIP실로 들어오더군요. 젊은 간호원이 웃으며 저에게 컨디션을 묻자 아주 좋다며 답했는데 간호원이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고 병원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당장은 움직이시면 안 되시고요. 어지럼증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 원장님 뵙고 퇴원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원장님, 장모님 되신다고 들어서요. 제가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뭔가요? 보여줘봐요. 세상에, 지금 이 사람 우리 사이 맞죠? 이 여자는 누구예요? 가만 보니 그쪽 같은데. 당신이 우리 사이랑 그러고 그런 사이라고? 지금 이거 우리 사이 맞는 거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영상도 조작하고 그런다던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우리 사이 당장 불러와봐. 당장! 지금 날 가지고 노는 거면 내가 아가씨 절대 용서 못해. 사진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지만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는 사진을 합성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병원장님 불러드려요? 그럼 병원 사람들이 저와 원장님 사이를 다 알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사모님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요. 제가 어르신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 5억 주시면 조용히 사라질게요. 사모님께 이 핸드폰 들고 갈까 하다가 병원장님 장모님이 병원에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5억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 병원도 어르신께서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일이 더 커지길 바라지 않는데 지금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저희 둘이 해결하면 어떨까요? 아가씨가 아주 당돌하네. 지금 내 사이하고 이렇게 사진 찍힌 게 자랑이라고 내 앞에서 이러는 거야? 이런 짓을 하는 걸 아가씨 부모님들도 알아? 어쩜 얼굴 하나 편하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당돌할 수가 있지? 우선 이 핸드폰 다른 사람도 알아? 우리 딸이 알게 되면
내가 아가씨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 저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사실 알리고 싶지 않아요. 5억만 제 통장에 입금해 주시면 조용히 병원도 그만두고 사모님과 병원장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이 핸드폰 그대로 어르신께 드릴 겁니다. 5억이면 저도 남는 장사라 약속은 꼭 지켜요. 저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 아니에요.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간호원은 사위한테 일부러 접근한 듯 보였고 애초에 제가 아닌 제 딸에게 핸드폰 영상을 들고 가려고 했는데 우연히 제가 병원에 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되어서 대상자를 저로 바꾼 것 같더군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머리에는 온갖 생각들이 다 들더군요. 도저히 박서방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제 딸과 몇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제 딸이 이 일에 대해서 모르길 바랬고 상처받는 건 더더욱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다음날 간호원과 병원이 아닌 카페에서 만나게 되면서 5억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을 카페로 나오라고 했네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카페로 나온 박서방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병원장까지 앉혀놨는데 제 딸에게 상처 줄 일을 한 박서방을 보자 테이블에 있는 물컵을 들어 박서방의 면상에 뿌렸네요. 놀란 박서방은 왜 이러는지 물었는데 간호원의 핸드폰을 박서방에게 던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알더군요. 병원 원장까지 만들어줬는데 그런 나한테 이런 모욕을 안겨주는 겐가? 자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사람이야? 말로만 아들한다고 하고서는 내가 자네한테 서운하게 한 게 많은 줄만 알아서 내 딴에는 자네에게 최선을 다했네. 없는 집안이라서 자네를 무시한 적도 없었고 그저 성실하게 우리 딸한테 잘하는 그 모습 하나만 보고 자네를 믿고 맡겼는데 감히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줘? 이 사실을 우리 딸이 알았어 봐. 내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네. 내가 이 영상들을 보고 뭐라 생각하겠나? 방금 이 아가씨가 나한테 5억을 달라면서 이 핸드폰하고 바꿨네. 어떻게 만나도 아주 제대로 못된 여자를 만나서는 이 상황을 만들어? 우리 미영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네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장모님, 정말 오해입니다. 물론 잠깐 실수로 제가 미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원을 자세히 조사해봤는데 순전히 나쁜 의도로 저에게 일부러 접근했던 거였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그동안 저에게도 몇 번 핸드폰으로 돈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어요. 제 손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장모님에게 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안 만들겠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앞으로 용서 비는 마음으로 미영이한테 잘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저도 당했다고요. 얼마나 사람이 모자면 그런 아가씨한테 이런 꼴을 당해? 이건 자네랑 나만 아는 비밀일세. 다른 가족들이 절대 알게 돼서는 안 돼. 이번 한 번은 내가 정말 눈 딱 감고 모른 척 해주겠네. 그렇다고 이게 용서하는 건 아닌 건 알지? 자네가 앞으로 하는 것 봐서 내가 어떻게 할지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 못하네. 이렇게 이 사건이 덮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련스럽게 박서방을 믿은 제 자신이 원망스럽더군요. 딸이 받을 충격만 생각했고 딸은 이 충격을 받지 않길 바란 마음이 커서
제 선에서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가족 모임 자리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말 우연히 박서방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고 그 통화의 상대방이 저에게 5억을 가져간 간호원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저는 세탁실에서 몰래 통화를 하는 박서방의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이를 악물며 박서방과 간호원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세상에 기가 막히더군요. 내가 연락할 때까지 통화하지 말자고 그랬지. 1억 줬으면 됐잖아. 우리 이야기는 더 이상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나랑 했던 계약은 위반이야.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 말 못 알아들어? 내 계획에 협조하면 1억 받고 사라진다고 한 건 너야. 그런데 이제 와서 1억을 더 달라고?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 나도 이번에 병원 운영하는 거랑 대출비 때문에 이미 장모님한테 받은 돈 다 썼단 말이야. 당신한테 줄 돈이 내가 어딨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 안 그럼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 나 지금 가족 모임 때문에 바쁘니까 더 이상 이 일로 연락하지 마. 가만히 전화가 끝나는 걸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황들을 되짚어 봐야 했어요. 분명 간호사 혼자서 독단적으로 꾸민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박서방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계획은 저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었고 박서방은 상당한 대출빚이 있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딸에게 요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더니 딸은 천진난만하게 별일 없다며 답하더군요. 미영아, 요즘 박서방 병원은 잘 됐니? 별 문제 없는 거야? 워낙 다들 어렵다고만 하니 박서방 병원도 걱정이다. 엄마는 걱정도 참 많다. 최근에 박서방 병원에서 건강검진 했다며. 병원 잘 돌아가는 거 보고도 그래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저 엄마만 건강하세요. 알겠죠? 엄마야말로 별일 없지? 안색이 너무 안 좋네?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말하고 해결해 가야 할지 그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 모임을 해산시키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네요. 가족들은 제 말에 모두 어안이 벙벙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제 모습을 보자 두 아들은 무슨 일인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을 테고 제가 너무나 완강한 표정으로 모두 돌아가라는 말을 하자 분위기가 안 좋음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다들 이만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첫째랑 둘째만 남도록 해. 내가 기니 회사 일로 할 말이 있으니까 다들 돌아가. 엄마,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납품건으로 그러신 거면 그 일은 잘 해결됐는데. 내가 너희들만 이렇게 집에 남게 한 이유는 막내 때문에 그런 거야. 회사는 이미 너희들이 너무나 잘 운영하고 있어서 엄마는 회사로 힘든 부분은 없어. 단지 최근에 내가 겪은 일 때문에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서 이렇게 너희들만 남게 한 거다. 두 아들만 남기게 한 채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네요. 이미 한 번의 기회를 줬던 박서방에게 더 이상의 선처를 용납할 수는 없었던 터라 이 일을 두 아들들과 상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아들들에게 녹음한 부분들을 틀어주면서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며 당장 박서방에게 달려가겠다는 것을 겨우 진정시켰네요.
두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듯 놀라워했습니다. 최근에 내가 박서방의 제안으로 건강검진을 한 걸 너희도 알 거야. 얼마나 뿌듯했니? 그런데 회복실에서 쉬고 있는데 간호사가 오더구나. 그러면서 이 핸드폰의 값으로 5억을 불렀단다. 한번 봐봐. 아주 과간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손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간호사한테 5억을 줬어. 근데 방금 더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됐는데 이 일이 간호사 혼자 하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글쎄 박서방이 이 일을 주도했던 거야. 이 녹음된 목소리도 들어봐라.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혼자 해결 못하겠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다. 애초에 너희들에게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어머니, 간호사가 그런 일을 말했을 때 저희한테 오셨어야죠. 왜 혼자 이 일을 해결하시려 한 거예요? 5억까지 안 줄 수도 있었는데. 당장 박서방 불러서 이혼시켜요. 미영이가 상처받는 게 걱정된다고 박서방 일을 묵인할 수는 없어요. 이건 엄연히 우리 가족에 대한 도전장이라고요. 감히 우리 미영이를 건들다니. 내가 분명 결혼 당일날 우리 미영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박서방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형, 진정하고 우선 박서방이 얼마나 빚이 있는지 알아봐야지. 그리고 당장 변호사 부르는 게 좋겠어요. 미영이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엄마. 앞으로 이 일은 우리한테 맡기시고 엄마는 손 떼세요. 감히 여자랑 짜고 우리 집 돈을 날로 먹을 생각을 하다니. 박서방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요. 이런 짓을 벌일 생각을 하는 걸 보니. 니들 너무 흥분한 거 아니니? 우선 둘째 말대로 빚이 얼마나 있고 변호사한테 녹음된 거 보여주면서 상의 좀 해봐야겠다. 우리 미영이 불쌍해서 어쩐다니. 내가 정말 잠이 안 온다. 당장이라도 박서방이랑 떨어뜨려 놓아야 해. 그래도 우리 두 아들한테 이 사실을 말하니 이 엄마는 속이 한결 후련하구나. 너희들만 믿으마. 첫째와 둘째가 미영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미영이 역시 충격이 상당했지만 오빠들의 완강한 모습과 믿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니 의지가 많이 됐는지 큰일 없이 이 일을 잘 이겨내는 듯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는 듯 보였지만 아마 박서방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박서방을 회사 공터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이 한밤중에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저녁 식사하신다고 하셔놓고 여기로 오라 하셔서 놀랐습니다. 일찍 왔네 자네. 우리한테 할 말 없는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앞으로 올 처지가 못 될 텐데 말이야. 이제부터 하나씩 잘못한 것들을 우리들 앞에서 말해야 할 거야. 오늘이 아니면 영영 자네는 일어날 수 없을 테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어? 자네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착한 박서방 맞나?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편하게 된 거야? 처음에 어머니 말 듣고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 우리가 아는 자네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위인이 못 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들려주신 녹음된 목소리 듣고 자네가 정말 여자랑 짜고 이 일을 벌인 게 맞더라고. 우리가 자네에게 그렇게 서운하게 했나?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안 좋게 만든 거야? 자네를 믿었는데. 형, 이런 놈한테 감정을 호소해서 뭐해? 이제는 다시는 안 볼 사람이야. 미영이랑 당장 이혼하고 병원장도 내려놔야 될 거야. 미영이도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 이런 짓을 벌인 남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래서 집안도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거라니까. 우리 가족이 느끼는 이 배신감을 자네는 알아?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짓을 하다니. 도대체 병원을 담보로 대출은 왜 받은 거야?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한순간에 머리가 돌았나 봐요. 미영이를 두고 이러면 안 됐는데 저에게 잘해주신 처갓집을 두고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제가 너무 싫으네요. 사람들이 모두들 저에게 병원장님 하면서 높여주고 주변에서 돈 좀 있는 집안이라고 치켜 세워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는 선배들이랑 사업에 투자한다는 게 잘못돼서 제가 선배들 빚까지 다 떠안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형님들께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점점 팔수록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나오면서 박서방은 그렇게 선배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까지 불더군요. 그래서 큰 돈이 필요했던 박서방이 보강 가는 간호원의 마음을 사서 이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당연히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 손에서 해결할 것까지 계획했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자 충격에 밥도 들어가지 않고 그저 망연자실하게 하루하루 버텨냈네요. 세상을 떠난 남편이 너무나 보고 싶고 남편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두 아들은 박서방에게 병원 원장을 사퇴하라며 압력을 가하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순순히 병원장을 내려놓더군요. 하지만 아들들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박서방의 명의로 된 집과 자동차를 팔아 5억을 만들어 저에게 가져와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묻자 아들들은 박서방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다며 제가 준 5억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상간녀 소송과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박서방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두 형님들한테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모든 걸 체념한 채 자신의 남은 재산을 저에게 돌려주게 되었죠. 하지만 그 일로 박서방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는 모르겠네요. 딸은 결국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게 되자 이혼을 했습니다. 박서방은 이혼이 현실로 다가오자 딸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다친 딸은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하면서 박서방은 망연자실한 채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의 의사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병원장까지 했던 이력이 있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의사 선후배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들이 돌면서 박서방은 의사로서의 직위와 신뢰가 바닥으로 내려앉아 아무도 찾지 않는 의사가 돼버렸다고 해요. 이력이 화려해도 본성과 과거가 결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더군요.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박서방이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딸은 현재 저와 함께 살고 있으며 큰 상처를 받고도 미영이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능력을 찾게 되었네요. 사업가로서의 기질을 보여주며 가방 디자이너가 되었죠. 아직은 작은 브랜드이지만 언젠가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멋진 디자이너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참 미련하게 딸의 부부 생활이 끝이 나면 딸은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봐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오히려 이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더군요. 나이만 들었지 부모로서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은 저를 발견하면서
자식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과 의욕만 앞선 제 자신에게 반성이 됐습니다. 딸이 상처받을 걸 걱정해서 돌을 막아주고 옮겨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만은 아니라는 걸 이번에 깊이 알게 되었죠. 이제 남은 여생은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로서 돌을 피하는 법이나 돌을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살면서 드는 생각은 좋은 부모란 답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제 건강을 챙기며 오래도록 자식들 옆에 있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